지금은 자 데르워스 인사 이놈들아. 야 잠깐 자 집중 앉아 기다려. 그렇지. 자 안녕하세요. 자연을 닮은 사람들의 세상 사는 이야기 보스 엄마 양띠입니다. 오늘은 12월 오늘이 며칠이지? 19일. 오늘은 12월 19일 토요일입니다. 아이고 저 정신없는 녀석들. 저 보라 저 찍어주라 저거 이놈들. 야! 오늘 그 최저 기온이 영하 14도였죠. 그러니까 보시면 이렇게 눈이 하얗게 왔습니다. 저 보스 뭐해? 일로 와. 눈이 이렇게 쌓여서 엄청 조금 원래는 눈이 좀 많아요. 여기가 서해안인데 눈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이 내려서 녹지 않고 쌓여 있네요. 이 추운 날 여기 와서 뭘 하느냐? 일할 건 아니고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그래서 올해 농사를 제가 이제 지으면서 그 텃밭 농사를 지으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 심었던 수많은 작물들 중에 과연 이제 내가 얼만큼 잘 됐는가 생각을 했더니 잘 된 게 거의 없어요. 생각나는 게 거의 없고 거의 폭망했습니다. 거의 망했는데 생각만큼 잘 나오질 않은 것들도 있고 아예 그냥 망한 싸그리 싹싹 망한 애도 있고, 그래서 그 녀석들을 이제 조금 결산을 해보는 그 2020년 대망의 폭망 시리즈. 자 오늘 그 폭망 시리즈 나갑니다. 그래서 그 폭망 시리즈 첫 번째 농작물 첫 번째 참깨 들깨 이 깨 형제입니다. 깨 형제. 그 참깨 들깨를 했는데 그 참깨를 집에서 이제 모종을 낸다고 이제 왕빠가 그 안산깨가 괜찮다고 해서 안산깨를 이제 한 작을, 그러니까 이게 그 포장되어 있는 한 작을 사와서 이제 했는데 그걸로 모자랐는지 하나를 더 사왔어요. 그래서 이게 양이 그때 몇천 입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하여튼 그거를 했습니다. 집에서 어머니랑 저랑 이렇게 그 포트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트레이구 거기 이제 해서 발화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잘 자랐어요. 그 모종을 할 때까지는 잘 자라고 잘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비닐하우스가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조금 힘들긴 했는데 하여튼 잘 자랐어요. 근데 이제 그 녀석들을 여기 와서 심었어요. 이식을 했죠. 이제 참깨를 이식을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잘 컸어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약도 좀 잘 하고 이렇게 하니까 잘 컸는데 그 원래 비가 어마무시하게 오지 않았습니까? 그냥 비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비닐을 멀칭을 해가지고 참깨를 심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애가 녹았어요. 비에 엄청난 그 비에 폭우에 녹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고생해서 생고생을 하면서 모종을 이제 발화를 하고 이렇게 옮겨 심고 이렇게 물 주고 이렇게 했던 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폭망 시리즈 대망의 1위 참깨. 그리고 들깨. 들깨는 이제 생명력이 강해가지고 그 녀석도 이제 잘 됐어요. 옮겨 심는 것도 잘했고 잘 자리를 잡아서 잘 컸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애도 없어요. 그러니까 수확을 하긴 했는데 한 움큼 어머니가 이제 털었거든요. 저희가 해가지고 이제 그 털었는데 한 움큼 나왔어. 한 움큼 들깨가 한 움큼 나왔습니다. 저희가 원래 들깨를 좋아하진 않고 그냥 그래도 이제 뭐 육개장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할 때 조금 이제 먹어보자 해서 했는데 한 움큼 나와가지고 포기. 그러니까 이게 들깨는 우리랑 안 맞는다. 그래서 들깨는 그냥 과감하게 이제 손절을 하고 내년에 참깨를 하는데 다시 참깨는 도전을 합니다. 근데 참깨는 좀 더 잘해보려고 제가 왕빠한테 얘기했어요. 제발 많은 양을 사오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한 장만 사서 조금 이제 집중해서 하기로 해서 참깨를 그렇게 내년에 다시 도전을 하고 이렇게 참깨는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깨 들깨 이렇게 망했고 그 뒤를 따르는 두 번째 녀석 노각과 참외 이 외 형제들이 외 시리즈가 저희가 이제 그거는 저희가 모종을 내진 않고요. 그 사다가 모종을 그 농협에서 이제 파는 모종을 사다가 심었어요. 그 노각은 저희가 이제 제주도에서 살 때부터 물레라고 해가지고 제주도에서 물레라고 하거든요. 이게 잘 됐어요. 크게 신경 안 써도. 근데 이제 비가 많아가지고 이제 잘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심었는데 노각과 그 참외를 심었어요. 심었는데 모종을 사다가 심었는데 애들이 심자마자 그냥 뭐가 잘못됐는지 아마 이게 조금 비료독이다라고 이제 왕빠는 얘기를 하는데 애들이 이제 이식을 했는데 시들시들하면서 좀 메가리를 못 추더라고요. 그래서 적응을 잘 못하더니 그 참외는 그냥 적응 못해서 그냥 그 상태에서 죽었고 노각은 조금 크다가 저희가 그걸 그냥 씨로 직파도 해봤거든요. 씨로 직파를 해봤는데 안 됐어요. 이상하게 원래는 직파에서도 잘 안 났고
모종으로 한 것도 잘 적응이 안 돼서 결국은 노각 수확을 거의 못 해봤습니다. 그 노각 수확을 못해서 참외는 그냥 흔적도 없이 모종이 사라졌고, 노각은 그냥 수확도 못 해보고 이렇게 해서 원래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노각이 엄청 잘 돼가지고 저희가 노각을 거의 먹다가 이제 조금 처치곤란하다 싶을 정도로 작년에는 되게 잘 됐거든요. 근데 올해는 희한하게 노각도 이제 수확을 못해서 먹어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두 번째 폭망 시리즈 두 번째 노각과 참외 이 외형제 외 시리즈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진짜 많네. 세 번째 파프리카. 저희가 이제 고추 모종을 이제 사다가 할 때 파프리카 모종도 사다가 심었어요. 이렇게 심었는데 고추는 좀 됐어요. 좀 잘 됐어요. 고추는 잘 됐는데 파프리카가 이상하게 파프리카가 이게 적응을 했는데 열매를 잘 안 열어요. 희한하게. 그래서 그 잘 안 되는 장소에다 심은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파프리카가 잘 안 돼서 열매를 거의 안 열었어요. 그러니까 나무만 자란 거죠. 나무만. 그냥 나무만 자라서 잎만 무성하고 파프리카 열매를 열지를 않아서 저희가 파프리카를 심은 거에서는 잘 먹어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집에 화분에다가 한 몇 개 심으면 파프리카는 열매를 열긴 열었는데 집에는 조금 탄저병이 심하게 왔어요. 그래서 탄저병이 좀 심하게 와가지고 파프리카는 원래 농사 지은 것 중에 이제 제대로 맛을 본 녀석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원래 폭망 시리즈 세 번째는 또 파프리카. 그 다음에 만만치 않게 이제 뒤를 잇는 녀석 폭망 시리즈 네 번째. 진짜 이 녀석도 흔적도 없이 사라진 녀석입니다. 모종을 사다 심었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진 녀석 네 번째 땅콩입니다. 땅콩도 이게 해보니까 저희가 모종을 이제 땅콩 씨앗을 해서 이제 모종을 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 왜냐하면 너무 습하면 잘 썩고 조금 마르다 싶으면 발화를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땅콩을 직접 모종으로 내는 거를 포기를 하고 이제 고추 모종을 살 때 이제 심심하다고 이제 그냥 심심풀이로 해본다고 해서 땅콩 모종 몇 개를 사서 이제 같이 심었는데 희한하게 원래는 또 흔적도 없이 모종에서 사라지는 녀석들이 엄청 많은 게 이 땅콩 이 녀석도 그 참외와 외 시리즈 뒤를 이어서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심었는데 사라진 거죠. 이제 녹았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뭘까를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 외 형제와 외 시리즈와 땅콩 같은 게 이제 모종으로 심었는데 적응을 하지 못하고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건 아마도 저희가 이제 그 퇴비를 흙에다 뿌려가지고 멀칭을 했는데 그 퇴비가 아마 그 미숙 퇴비여가지고 약간 가스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그 가스 피해가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내년 농사를 이제 준비할 때 이제 저희는 원래 그 석회를 미리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석회를 중간에 이제 뿌려본 적이 별이 없어서 원래 석회는 한 3, 4년에 한 번씩은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땅이 이제 농작물을 계속 농사를 짓다 보면 좀 산성화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식물들은 보통 이제 중성이나 약 알칼리성 식물, 물론 개 중에는 산성도 있긴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농작물이 약간 그런 땅을 좋아한다고 해서 원래는 미리 석회를 겨울에 한 6개월 전에 이제 미리 석회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이제 저희가 내년에 농사 지을 땅에 미리 석회를 뿌리고 이제 땅을 조금 해갈아 놨습니다. 그래서 퇴비는 농사 짓기 바로 전해주는 게 아니라 내년에 땅이 풀리면 보통 여기가 땅이 한 3월 정도 되면 풀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 농사를 본격적으로 짓는 게 여기는 4월 말에서 이제 4월 말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땅이 풀리면 바로 이제 그때쯤 해가지고 퇴비를 미리 이제 해서 시간을 조금 두고 농사를 짓는 걸로 이렇게 한번 방향을 이제 정해봤죠. 그래서 원래 그 흔적도 없이 사라진 녀석들을 보면서 좀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다음에 농사 폭망 시리즈 5번째 고구마. 고구마는요. 네 단을 샀어요. 네 단. 그러니까 꿀고구마 2단, 호박고구마 2단. 이거라 순이라 고구마 순으로 심잖아요. 고구마는. 그래서 4단을 샀는데 저희도 엄청 진짜 그래서 고구마도 이제 비닐 멀칭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심었어요. 심어서 좀 말랐어요. 여기가 여름에 오기 전에 여기는 대체적으로 봄 가뭄이 좀 심한데 좀 아니나 다를까 역시 그 심는 시기에 비가 거의 안 와서 진짜 물을 등에 져가지고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살렸는데 그 순이 났어요. 나기는 또 잘 났습니다. 이식을 했더니 이제 잘 자리를 잡아서 순도 잘 나고 줄기도 잘 뻗고 이래서 저희가 이제 중간에 줄기도 따다가 이제 반찬으로 이렇게 먹고 했는데 그 호박고구마는 거의 안 나가지고 저희가 호박고구마는 망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원래 호박고구마는 줄기나 잎이 잘 안 난대요.
그래서 저희는 망한 줄 알았는데 그게 호박 고구마의 정상이라는 겁니다. 보통 평범 그런 모습이 이제 호박 고구마는 줄기가 잘 안 난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이제 10월 달에 이제 서리가 내리기 전에는 고구마를 파야 되니까 이제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하면서 이제 고구마 첫 줄을 캤잖아요. 안 나왔어요. 고구마가 하나도. 이 한 줄을 팠는데 고구마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하나도 안 나와가지고 그 고구마 뿌리 보시면 그 빨간색 뿌리가 있고 하얀색 뿌리가 있는데 빨간색 뿌리가 그 열매가 되는 그 뿌리거든요. 근데 그 열매 빨간색 뿌리가 조금 굵어진 약간 근데 열매는 아니에요. 열매가 되기 전에 약간 굵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것들만 나오고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진짜 그때 엄청나게 대실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왕빠는 그 다음에 이제 한 줄 파고 포기를 해서 그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인가 와서 나머지를 파야 되는데 고구마 농사 망했다고 왕빠는 손도 안 댄다 그래가지고 그 남은 고구마 밭을 제가 전부 다 저 혼자 캤어요. 캐가지고 진짜 그 줄기를 이렇게 비워내고 그다음 비닐이 멀칭한 거 걷고 그다음에 고구마를 캐는데 저 혼자 하는데 진짜 이 안 된 거를 진짜 나만 시키고 막 그런 그 서러움이 얼마나 북받쳐 올랐는지 진짜 그 넓은데 아무도 안 오고 나 혼자 이제 일을 하니까 엄청 그 서럽더라고요. 근데 그 처음에 캤을 때 한 줄 캤던 거는 하나도 안 나왔는데 제가 나중에 캤을 때는 그래도 조금 저희 가족이 맛을 볼 정도의 양은 나왔습니다. 다행히. 근데 저희가 그때 캘 때 그 서리를 맞은 다음에 캤거든요. 그랬더니 역시 보관을 하면서 고구마는 보관을 하는 게 조금 까다롭잖아요. 까다로워가지고 하는데 역시나 좀 서리를 맞았더니 좀 잘 썩더라고요. 실내에서 이렇게 보관을 하는데도 그 고구마는 온도가 뭐 이제 6도 이상 또 무슨 몇 도 이하 이렇게 내려가면 안 되고 몇 도 이상 올라가면 안 되고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저희 가족이 뭐 아주 많은 양이었으면 그 보관을 하는데 골치를 아팠겠지만 그 저희 가족이 먹을 정도 그 맛만 볼 정도 양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다 먹었습니다. 다 먹어서 없어요. 근데 하여튼 그래서 나오긴 나왔는데 하여튼 진짜 폭망했죠. 드린 그거에 비하면은. 그래서 내년에도 진짜 고구마를 또 어떻게 해야 좀 잘 될까. 고구마 농사가 이렇게 어려운 줄 진짜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고구마를 할 때 이제 그 줄기를 따서 먹지 말자. 왜냐하면 그거를 건드려서 열매를 안 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고구마 농사를 조금 잘 지어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2020년 올해 폭망 시리즈 6번째. 뭐 이거는 작물은 아닌데 작물이죠. 이제 사과하고 배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중간에 나무들이 좀 보이시는데 이제 이게 저게 사과나무고 저쪽에 가면 또 배나무도 있어요. 이게 저희가 심은 지 조금 이제 한 3, 4년 막 그렇게 된 녀석들도 있고 조금 몇 년 됐는데 그 올해 4월에 원래 그 사과꽃이랑 백꽃이 피잖아요. 필 때 기온이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가서 이제 수분이 잘 돼야 됩니다. 이제 꽃가루가 이렇게 발생을 해서 그게 잘 묻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수분이 잘 돼야 되는데 봄에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었어요. 뭐 추워지고 이래가지고 그 수분이 잘 안 그 우리나라 지금 그때 그 가수원에서 수분이 잘 안 돼가지고 이제 열매가 잘 열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때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제 그랬는데 저희는 그래도 그나마 꽃이 좀 피더라고요. 피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꽃따기도 조금 해주고 했는데 이 열매를 열긴 열었고 뭐 안 된 건 아니에요. 수분도 생각했던 것보다 잘 됐고 열매도 꽤 열었는데 저희가 원래 그 사과나 배는 이렇게 종이로 싸주잖아요. 열매가 어느 정도 크면 이렇게 솎아내고 해서 싸주는데 저희가 그 싸주는 작업을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산에 살고 있던 수많은 까마귀와 그 청설모를 비롯한 이런 날짐승 뭐 야생 짐승들이 와서 죄다 파먹었는지 쪼아 먹었는지 없어요. 흔적도 없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그 다 제대로 커서 제대로 이제 단맛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기 전에 다 사라진 거죠. 저희는 맛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꽃이 피고 열매를 열고 열매가 커가는 장면을 보긴 봤는데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생각을 했죠. 힘들어도 뭐 귀찮아도 할 일은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사과나 배는 진짜 이거 종이로 싸주는 작업을 꼭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사과와 배에 대한 아쉬움을 그렇게 달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폭망 시리즈 7번째. 얘는 이제 이제 남은 거는 콩 녀석들인데 완두콩 아시죠? 완두콩 그 초록색에 동글동글동글해서 밥에 넣어서 먹으면 참 맛있잖아요. 완두콩. 이 완두콩이
아마 그 한 해 농사를 시작할 때 여기에서는 거의 뭐 초창기에 시작하는 작물이 아닐까 싶은데 그 완두콩을 저희가 이제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좀 심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든지 의욕적이니까 해야 되잖아요. 꼭 해야 될 것 같고 따는 재미도 있고 먹는 맛도 있고 그러니까 했는데 잘 컸습니다. 잘 커서 열매도 잘 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그 옆에다가 이제 그 음식물 찌꺼기로 이제 저희가 퇴비간을 해놨거든요. 그 퇴비간을 이렇게 해놨더니 거기에 이제 지들이 살면서 이 찍찍이 지들이 살면서 지들이 그 완두콩 열매를 다 갉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꼬투리채로 그냥 다 갉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수확을 하러 왔는데 완두콩 잎과 줄기는 있는데 꼬투리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다 갉아먹은 흔적들이 있고 지 새끼들이 보니까 다 갉아먹고 꼬투리 그 찌꺼기들만 남긴 거죠. 근데 그게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거의 아마 제가 봤을 때 그때 반 토막은 났죠. 반 이상은 지님들이 다 해드셨습니다. 지금 저희 그 영상도 대형 지띠께서 찍고 계시지만 하여튼 그 태빛간에 살고 있던 그 지 녀석들이 다 해먹었어요. 그 완두콩이 어떻게 된 거냐면 저희가 심어서 이제 나기 시작했을 때 저기 라이언 한번 비춰주세요. 저기 계신 저 누런 대형 라이언이 그 밭을 완두콩 밭을 다 이제 밟아가지고 저 육중한 몸으로 다 밟아가지고 걔네들이 진짜 죽다 살아나가지고 그래도 이제 살아남은 녀석들이 그렇게 열매를 이렇게 많이 열고 했는데 그 죽다 살아난 녀석들을 그 지들이 다 해드셔가지고 저희가 정말 제가 얼마나 그 따라왔는데 없어가지고 진짜 허탈했거든요. 반이 뭐야 한 3분의 1은 해드셨지. 그래서 거의 수확을 못했으니까 그래서 와 나 이 지새끼들 진짜 걸리면 가만 안 놔둔다고 진짜 막 그래가지고 했는데 여기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완두콩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그 옆에다가 감자를 심었었거든요. 그 감자를 심었는데 그 이제 감자를 보통 이제 장마 전에 수확을 하잖아요. 감자는 장마 전에 수확을 하거든요. 이제 수확을 하고 그 자리에 저희가 참깨를 심기 위해서 감자를 파고 막 그러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퇴비간을 좀 정리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저희 용띠가 그 퇴비간을 덮고 있던 그 비닐을 이렇게 걷었어요. 정리를 하려고 걷었는데 세상에 아니 걷기 전에 저희 왕빠가 감자를 막 캐고 있다 갑자기 소리를 꽥 지르면서 일어납니다. 저희 왕빠가 소리 지르는 걸 보면 천상 여자예요. 소리 진짜 잘 질러요. 비명 진짜 꽥 질러가지고 저희 다 깜짝 놀라가지고 뭔 일이야 했더니 뱀이 있대요. 뱀이. 저는 여기 와서 여기서 이제 그 뱀 허물을 몇 번 본 적은 있어요. 뱀 허물 이렇게 길게 막 나뭇가지 위에 늘려져서 막 있고 이런 거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뱀 실물을 그렇게 본 건 처음이었어요. 근데 얘가 엄청 커요. 엄청 큰데 진짜 얘가 근데 거기서 쥐를 먹었는지 배가 이렇게 볼록한 거예요. 배가 볼록하고 빨리 이렇게 사람이 봤으면 뱀들도 사람을 싫어하기 때문에 사람을 피해서 빨리 도망을 가잖아요. 막 이렇게 휘리릭 이렇게 하면서 가는데 걔가 막 엄청 천천히 느리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는 막 소리 지르고 막 애들 이제 뭐 라이언이랑 장군이랑 막 보스와 테리랑 막 뱀 보니까 막 가가지고 막 달려들려고 막 공격하려고 하니까 저희 어때요? 막 혹시라도 물리면 안 되잖아요. 보니까 대가리가 이렇게 세모꼴로 작은 게 독사야. 저희 언니들은 무슨 여기 독사 어딨냐 막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 분명 독사였어요. 그게. 그래서 물리면 큰일 나니까 막 진짜 막 소리 막 깡통 두드리고 막 그래가지고 애들 못 가게 막 몽뚱이로 막 후리고 막 그래가지고 뱀 도망가는 거 했는데 나중에 언니가 이제 보더니 그거 진짜 뭐 7.4 아니냐고 이제 검색을 해보더니 비슷하게 생긴 건데 하여튼 제가 봤을 땐 독사입니다. 뭐 7.4인지 살모사인지는 모르겠는데 머리가 좀 작고 저기 삼각형에 이렇게 세모난 꼴로 돼 있어가지고 그 독사 종류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그러고 보니까 그렇게 먹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 보니까 좀 완두콩이 남아 있었는데 그 남아 있는 것들도 먹어야 지들이 먹어야 좀 정상인데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완두콩이 조금 남았었어요. 수확을 저희가 조금 하긴 했어요. 근데 지들이 왜 이걸 안 먹을까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뱀이 그 지들이 거기 많이 사니까 그 지들을 먹기 위해서 그 뱀이 와가지고 그 지들을 다 잡아 먹으니까 지들이 저희 남은 완두콩을 못 뜯어 먹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솔직히 제가 저는 파충류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뱀을 특히 좋아하진 않는데 저희 농사에 그 지들을 먹어줬으니까 잡아 먹었으니까 뭐 이제 도움이 줬다고 해서 고마워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조금 있으니까 여기 뱀에서 저희 애들 때문에 조금 불안해가지고 걱정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신기한 경험이긴 했습니다. 뱀이 잘 보이진 않잖아요. 이게 워낙 그 요즘에 막 그 여기 사람들도 많고 이제 농사 지을 때 막 농약 같은 것도 많이 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뱀들도 거의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의외로 좀 많이 큰 뱀이어가지고 뱀을 보고 조금 놀라긴 했지만 그래도 약간 그 조금 새로웠던 경험이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완두콩 그렇게 했고, 완두콩은 이제 그 지들이 없어졌으니까 내년에 완두콩은 또 지한테 뺏길 일은 없겠죠. 그렇게 뺏길 일은 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년 완두콩 농사는 다시 도전을 합니다. 그 마지막 2020년 콩망 시리즈 마지막은 이 녀석도 콩인데 호랑이콩. 호랑이콩 아세요? 콩인데 강낭콩처럼 생겼는데 콩 무늬가 약간 얼룩덜룩한 녀석이 있어요. 이 녀석은 밥에 넣어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콩 중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을 저희가 진짜 몰랐을 때는 이 녀석은 거의 이제 그 농사 지을 때 처음 심어요. 거의 처음 심고 수확은 거의 마지막에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한 4월 달경에 심으면 수확은 거의 11월을 가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는 호랑이콩을 처음 심었을 때는 이게 막 줄기만 나고 잎만 막 나고 이러니까 열매를 열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 열어야 되는데, 지금 시기면 열어야 되는데, 그래서 망했구나, 이 녀석 미쳤구나, 안녕 고자구나,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 이렇게 비워버렸습니다. 열받아가지고. 근데 그렇게 비고 남은 녀석들이 몇 개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 10월 11월쯤 되니까 열매를 열고 열매가 익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때 깊은 깨달음을 얻었죠. 뭐든지 적절한 시간이 필요하구나. 저희가 몰랐던 거죠. 무지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면서 애먹에 이제 그 호랑이 콩만 탓을 한 거죠. 호랑이 콩이 이게 재배 기간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이게 재배 기간이 길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의외로 이제 밥에 넣어서 먹어보니까 굉장히 맛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해 잊지 않고 호랑이 콩은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올해는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울타리에다가 이렇게 호랑이 콩을 직파를 해서 심었는데 수확이 안 났어요. 이렇게 잘 나지도 않았고, 이게 싹이 발화가 잘 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거의 수확이 없었죠. 그래서 올해는 호랑이 콩을 거의 못 먹어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되돌아보니까 참 풍망한 시리즈가 되게 많은데, 올해는 조금 기후도 조금 이상하긴 했잖아요. 봄에 좀 많이 추웠고, 갑자기 꽃샘 추위라고 하기에는 너무 조금 심했어요, 추위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여름에 비가 진짜 엄청 많이 왔잖아요. 비가 진짜 올해 같은 비가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비가 오고 그러면서 농사를 짓기는 조금 수월하지 않았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저희도 보니까 전문 농업인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한데, 그래도 이제 올해 이런 경험들을 한 해 한 해 쌓아가면서 내년에는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약간 좀 더 잘 농사를 지어보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계속 성공만 하면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뭔가 새로운 방향으로 이렇게 도전해 보려고 하는 그게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공만 하게 되면 계속 그렇게만 가려고 하고, 그런데 이렇게 실패를 하니까 왜 실패를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고, 조금 방법을 바꾸려고 해보고 다른 사람들의 그 노하우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더 찾아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그 폭망했던 부분들이 물론 저에게 뼈아픈 경험이고, 들였던 노력과 시간과 그 열정과 그 다음에 에너지와 이런 돈, 경제적인 부분들까지 전부 해서 했을 때 분명히 마이너스이지만, 앞으로를 생각하면 이게 또 실패가 있으니까 또 성공도 있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2020년 농사 폭망 시리즈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한번 되짚어 봤고요. 오늘이 19일이죠. 12월 19일. 이제 한 열흘 정도 있으면 2020년도 다 갑니다. 갔죠. 이제 안녕이죠. 이제 내년 2021년인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또 좀 많이 힘들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조금 그렇게 움직여야 또 더 좋은 일들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저희 가족들도 그렇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내년 2021년에는 더 건강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좋은 일만, 이렇게 나쁜 일들은 이제 2020년에 다 묻어두고 이제 다 흘러가길 바라면서 좋은 일들만 또 건강하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내년에는 성공을 한 거 폭망 없이 그냥 성공한 그런 농사 얘기들로만 찾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여기 한번 다 찍어줘. 여기 대파밭인데 우리 대파밭인데 비닐 멀칭해줘야 되는데 원래 안 해가지고 이게 원래 저희 그 농사 모트 중에 하나가 겨울을 난 것들은 더 맛있다라는 그런 건데, 이 대파 한번 보시고, 저희 대파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내년에 다시 얘네들이 죽은 것처럼 보여도 이렇게 했다가 살았다가 내년 봄 되면 다시 나요. 그러면 그거 먹으면 됩니다. 하여튼 그렇게 올해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